네,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오늘부턴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도 시작됩니다. 서은숙 삼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다양한 경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제가 문을 열면서 6개월 됐다, 트럼프 2기가 믿어지십니까? 체감상으로 한 6년쯤 된 것 같은데 네.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자화자찬의 글을 남겼는데요. 네. 일단은 대규모 감세법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규모 감세법, 소위 말하는 OBBBA,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감세법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활성화 및 국경 조정법이라고 불러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하는 멘트가 굉장히 저희들을 굉장히 열받게 하는 멘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 OBBBA도 보면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예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 만든 이제 감세 법안인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 그러니까 2025년 7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제 그 종합 법안이에요. 예.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뭐 핵심적으로 보면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조세, 그 국경 정책 뭐 전부 다를 포함하는 종합 법안이다라고 이제 부르는 법안이고요. 부자 감세를 좀 확대하는 그러한 그 정책이 포함되어 있고요. 조세 감면 정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사업체 친화적인 세제 정책 확대를 통해 가지고 뭐 국내에서 좀 이렇게 인기를 몰이하려는 그러한 예. 좀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경 이민을 그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좀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 그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그 재정지출 구조조정 법안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지금 이제 이 청정에너지 및 EV 관련,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한 조치인데요. 전기차 세액 공제를 조기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는 2032년에 이제까지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 정책을 좀 조기 종료하기로 한 거. 그다음에 뭐 청정 에너지의 세제 혜택을 단기적으로 종료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는 뭐 천연가스, 석유, 석탄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는 법안이 들어가 있고요. 뭐 교육, 사회 이러한 내용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전기차 세액 공제가 조기 종료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부분을 들으니까 현대차 이야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에 굉장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네, 내용이 맞습니다. 밝혀졌고요. 2032년까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032년까지 이제 예정되어 있던 전기차 세액 공제 그 지원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7,500달러 정도의 세액 공제를 유지하려던 것을 이제 올해 9월 말로 조기 종료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를 살 때 약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경련 한국경제인 협회 발표에 따르면은 미국 내의 현대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5,828대가 줄어서 매출이 19.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 7천억 원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라고 추산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대차 그룹이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지금 짓고 현지 생산을 통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좀 받으려고 정조준하는 그러한 투자 전략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막 현지 생산 체계를 갖추고 판매를 늘려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관세 정책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국내의 투자를 좀 늘려서 그러니까 협상상에서 좀 반대급부로 뭔가를 주려고 했지만 이것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는 거에 대한 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의 각종 정책이 우리와 우리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주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정책, 이것도 엄청난 불확실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협상을 계속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이렇게 진행된 상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일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그 관세 정책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통상 투톱이 이제 나서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째 이제
그 협상의 판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아시는 것처럼 얘만 따로 떼어내서 협상을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이라던가 아니면 플랫폼 그 규제 완화라던가 심지어 방위비 분담금 예. 부과까지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들을 그 한 테이블에 다 올려놓고 지금 협상을 하면서 뭐 일괄 타결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압력을 가하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방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책이 별로 쉽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밀 반대급부가 많지가 않아요. 사실 네.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라던가 플랫폼 그 규제 완화는 국내 산업에 굉장히 피해가 크고 그 다음에 반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피해를 목표로 한 굉장히 어려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부분은 반도체 배터리, 그러니까 미래 그 전략 산업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대미 투자 확대를 좀 약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좀 주고받기의 결과를 좀 갖고 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네 국내에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는 좀 불확실성이 최소화되고 그래서 선진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전한 투자라고 우리가 보통 기대를 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들이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투자한 기업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예. 상황이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어찌됐건 우리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막판 조율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오늘부터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되는데 네. 한꺼번에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만큼 요일제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이 이제 16으로 예, 끝나는 그 국민들이 이제 먼저 소비 쿠폰 신청을 시작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이제 우리 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다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신청 방법을 보면은 뭐 신용카드, 그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 가능하고요. 뭐 온라인 앱이나 아니면은 카드사 홈페이지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토스, 카카오,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시스템 있잖아요. 네. 거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카드 제휴은행이나 영업장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그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모바일 주류 카드형으로도 신청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상품권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전화로 뭐 주민센터에 요청을 하면은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받고 지급을 하는 것도 지금 실행할 계획입니다. 어쩐지 주말 사이에도 여기저기에서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네.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URL이라고 예, 해서 예. 홈페이지에 그 링크를 해서 하는 스미싱이 굉장히 유행할 수 있으니까 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개인들한테 보내지는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예. 메시지가 올 때 그냥 클릭을 누르지 않으시도록 굉장히 유의해서 조심해서 신청을 하셔야 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상황 때마다 사기가 기승을 네. 부리니까 교수님 네. 말씀대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 민생지원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두고는 시선이 딱 두 개로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자영업자나 내수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거라도 빨리 해야 된다라는 네. 시선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재정 건전성이나 이거는 경제 효과도 일시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는 시선도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32조 원 정도의 확장 재정이 필수적이냐라고 예.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관점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재정에 문제 없나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정책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내수 침체가 굉장히 좀 커지고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기력이 굉장히 세한 환자 라고 네. 볼 수가 예, 예.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한테 뭐 스스로 밥 챙겨 먹고 건강 잘 유지하도록 운동해라라고 하면은 사실 좀 너무 가혹한 그 답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영양제
를 좀 그 주사해서라도 일단 기력을 좀 회복시켜야 되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 막대한 재원을 그 들어가는 것이 재정 그 건전성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방치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아끼려고 하면은 경기 침체는 더 장기화되고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연쇄 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실업 급여 등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수는 오히려 급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 상황이 훨씬 더 악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32조 원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백조 원의 좀 손실을 막기 위한 보험료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세수로 다시 그 보완하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우려들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정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야 될 원칙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다. 그래서 일시적인 그 한시적인 처방임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응급 처방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하고 만약에 이 경제가 좀 정상 궤도로 돌아섰을 때는 좀 다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롤백 플랜이라던가 아니면은 재정 건전성 준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해서요. 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을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푼이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이게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영세업자들에게 좀 흘러 들어가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집행한 후에는 정책 집행의 성과 평가 이거를 좀 통해 가지고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고 이 돈을 써서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좀 보고하는 그러한 좀 원칙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되면은 좀 이 효과가 성과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도 좀 안심을 주는 그러한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물가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항상 이런 그 돈을 쓰는 어떤 그 재정 정책들이 나오면 물가에 영향을 준다라고 뭐 돈이 풀리니까. 돈이 풀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학에서 물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은 지금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요가 막 늘어날 때 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피자를 판매하는 업체라고 가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만들어낼 수 있는 피자가 100판인데 지금 30판밖에 못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븐도 놀고 있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생도 지금 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 100판까지 만들 수 있도록 소비 쿠폰을 지금 지급을 해서 니네 피자를 사 먹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가게 주인들이 과연 가격을 올릴까요? 100판까지 만드는 게 우선 더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이 있고 경제 성장률이 있는데 공급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물가 상승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보다는 이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는데 오히려 좀 초점을 두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소비 쿠폰 이야기 해봤고요. 다음은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이 헤드라인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10평대 그 아파트가 처음으로 40억 원을 돌파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배경이 뭔가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라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대형의 이제 그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소형으로 이제 투기가 넘어가면서 이쪽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요 부분도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좀 현상을 본질로 착각하는 오류를 좀 범하지 말자. 그러니까 진짜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원인이 뭐냐? 이게 그동안에 이 정책,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투기 수요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살 집을 사야 되는데 자꾸 이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집을 살려고 했던 거를 좀 막자. 왜냐면은 대출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중에 가계부채의 빚 때문에 뭐 금융 시스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생산적인 금융 부분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의 본질 자체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막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거를 풍선 효과로만 우리가 보지 말고 숨어있던 구조적인 수요. 어떻게 보면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그렇죠. 예전에는 보지 않았던 소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특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저 정도로 올라간 것을 전체적인 아파트 가격, 소형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갔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워낙 강한 헤드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사실이니까 어떤 대책들이 더 나올지 또 이것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